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기욤 미소가 쓴 책인데 제목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입니다. 예, 요거를 읽고 쓴 건데 시간여행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소재 자체가 진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아주 재밌게 끝까지 잘 읽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다루는 이야기들은 이제껏 많이 접해왔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여러 번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선할 수 있겠으나 백투더 퓨처와 같은 영화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내게는 이런 이야기에서 식상한 느낌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도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는 나로서는 더더욱 시간여행이 진부한 소재일 수 있었다. 하지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갈수록 이야기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다. 기욤 미소가 쓴 이 작품은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역시 책을 통해 상상한 이미지와 영화가 주는 이미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 엘리엇은 60세의 미국인 소아외과 의사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 어린아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마을의 촌장인 노인이 엘리엇에게 보답하고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엘리엇은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여인이 있다고 말하자 노인은 황금색 알약 10개가 든 병을 건네준다. 여기서 알약이 10개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소설의 말미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60세의 엘리엇은 30년에 죽은 애인 일리나가 보고 싶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일리나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30세의 엘리엇은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그의 애인 일리나는 플로리다에 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00km라는 공간적 장벽이 막고 있지만 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리나는 엘리엇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폭행과 어머니의 자살, 불행했던 가정사로 인해 일리나와의 결혼을 망설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60세의 엘리엇이 황금 알약을 먹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건 자신의 30년 전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일리나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첫 알약을 먹었을 때 30세의 자신과 마주친 엘리엇은 본인도 놀랐지만 30세의 그도 대단히 놀랐다. 둘의 만남은 놀람으로 끝났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60세의 엘리엇이 라이터를 놓고 가는 바람에 그가 과연 자신과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라이터에 찍힌 지문 조회를 의뢰해 본다. 지문이 본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의 방문을 은근히 기다리기까지 했다. 일리나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오션월드에서 수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평소에는 고분고분하던 범고래 한 마리가 수족관에 갇혀 지내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일리나가 물에 뛰어들어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범고래는 그녀를 물속 깊이 끌어당겨 익사시키고 만다.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리나가 엘리엇에게 찾아가겠다고 전화했을 때 오케이만 해줬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일리나가 범고래에게 달려갔기 때문이다. 60세의 엘리엇은 과거로 돌아가 이 사건을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처지였다. 알약을 먹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젊은 자신과 대화했다. 일리나가 곧 죽을 것이고 그녀를 살리고 싶다면 3가지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둘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둘째는 일리나와 헤어질 것. 셋째는 앞으로 9년 뒤 밀라노에서 열리는 학회에 여성 심장병 전문의와 만나게 될 텐데 그녀와 함께 주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 번째 조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 만나는 여성이 바로 자신의 딸을 낳아줄 사람이라는 것이다. 만일 일리나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자신의 딸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일리나와 엔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젊은 엘리엇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는 일리나에게 모질게 이별을 통보한다. 그런데 일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별 통보를 받은 일리나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교각 위로 올라가 투신한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30세와 60세의 엘리엇이 일리나를 살리기 위해 공동으로 수술을 진행한다. 세월은 흘러 60세가 된 엘리엇은 이후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딸 엔지에게 주고 떠났다. 장례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자신의 절친이었던 매트일 것이니 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엔지로부터 건네받은 다이어리를 읽은 매트는 이 사실을 나이든 일리나에게 알렸고 그녀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에 매트는 이미 죽은 엘리엇을 다시 살려 데려오겠노라고 일리나에게 약속한다. 매트는 엘리엇이 황금 알약 9개만을 먹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의 집에 찾아가 나머지 1개의 알약을 찾아낸다. 매트가 이 약을 먹고 30년 전에 엘리엇에게 찾아간다. 그는 엘리엇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온다.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엘리엇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더니 그는 그 순간 담배를 끊었고 그 후 30년이 흐를 때까지 폐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에 엘리엇과 일리나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둘은 행복한 노년을 맞이했을 거라 추측해본다. 이 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엘리엇은 사랑하는 일리나가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기를 바랐을 것인데 과거에 비뚤어진 사건을 뒤바꾸기 위해 인위적인 조작을 가했지만 결국 사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이다. 수족관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았지만 자살 시도라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과거로 돌아간다면 더 나은 결정을 할 텐데 라고들 말한다. 그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다른 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을 받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화위복과 세웅지마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과거의 화가 현재의 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복이 현재의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가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저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르트르가 말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명언은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는 말이다. 모 가전회사의 광고 카피도 인상적인 여운을 남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모로 기욤 미소의 소설은 인생에서의 선택과 그 선택이 낳는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져준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와닿네요. 근데 너무 근데 이 예약을 그 발도 알 수 있는 이다 작품 얘기까지 쓰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는 느낌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이 느낌 이 딱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쳤어. 지금 처음 읽어보셨구나. 아니 지난번에 아,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같다는 느낌이. 예.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전화위복이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인생은 D와 C 사이의 결정이다. 이 얘기를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쓰시니까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는 맞아요. 지금 이 독후감만 읽어도 이게 스토리가 딱 정리가 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많이 정리되네. 정리가 돼요? 오히려 정리돼요. 영화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예.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시간 여행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에도 과거로 돌아가서 사건을 바꿔버리면 네. 미래가 다 달라지거든요. 얘가 참 어렵더라고. 얘가 참 어려운데. 네, 맞아요. 옛날에 그 10월에 낸거 그런 영화가 있었죠. 10월에 영화 보셨나요? 그 보면은 예. A하고 B하고 서로 같이 있는데도 시간이 다른 거야. 공간적으로. 예. 참 어려운 영화인데 그 영화 보니까.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소설이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유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선택을 그 당시에 이 선택을 안 하고 이 선택을 했다면 전체가 역사가 다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 60세가 돼가지고 폐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30세 때
담배를 끊었다면 이 폐암을 안 걸리고 계속 살아왔을 거다. 그런 가정이 가능한 거지. 그 시간 여행은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결론은 이제 그렇게 책이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게 결국 후회 없는 인생 아닌가. 네.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택을 바꾸면은 좋게 바뀔 줄 알았는데 좋게 바뀌지도 않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 그 수족관에서 애인이 죽었는데 이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건을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죽었냐? 나중에 또 죽었다는 자살을 시도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봐야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갈 필요도 없고 가도 결국 행복해지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과거 실수했어도 그게 내 인생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쓴 글은 술술술 읽혀. 술술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독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썼다는 얘기죠. 물론 번역을 한 건데도 어렵더라고요. 영화로는 네. 계속 이게 반복해 보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치는 구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아하 이렇게 가는 영화라서 재밌기도 하고 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아니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게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이름이 같고 내용도 같아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고 다르긴 한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외국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하고 미국이 주 타겟이 그 배경이고 그건 한국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막 사투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플로리다니 뭐니 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이런 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부산역이 나오는 거야. 부산역. 네, 부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역이 나오고 부산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참 분위기 안 맞다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요 제목 쳐보시면 나와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아니에요. 꽤 된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배우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만큼 대머리 아저씨 이름은 모르겠다. 그 배우 나오고 주연이 누구였더라? 영화 있어요. 이게 그거였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비슷한 영화 있어요. 참 소설가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고 그 갖다가 스토리 꾸며 나가는 그런 능력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죠. 소설 쓴다는 게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 숲이라고는 달라 차원이 다르더라고. 시간 들더라고. 플롯을 맞춰야 되고 또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게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위기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죠. 결국